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도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이제 진정이 되고 또 지난번에 황금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외출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이 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제였죠. 어린이날까지 최장 엿새간 이어진 황금 연휴로 외출에 나서는 분들이 정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아울렛 등 이 대형 유통업체들도 모처럼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대형 아울렛입니다. 주차장부터 매장 입구까지 밀려드는 차량과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백화점도 모처럼 쇼핑객들이 몰리며 활기를 찾았습니다.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용해지는 것 같고 이제 아이랑 이제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밖에 나와서 조금 이제 날씨도 좋고 그래서 4월 말 부처님 오신 날부터 지난 어린이날까지 엿새간 이어진 황금 연휴로 유통업계가 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는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에서 7% 이상 매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해외 브랜드와 가전제품군의 매출이 20에서 30% 이상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품목들에 대한 소비가 오프라인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휴 전에 비해서 고객이 한 25% 증가하였고 그럼으로써 영업점에 많은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는 지났지만 선물 수요가 많은 가정의 달인 데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유통업계는 이번 연휴 특수를 이어가기 위해 각종 마케팅을 쏟아내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의 사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 없는 소비 자극은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유통업계는 방문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의 생활방역 지침을 최대한 따르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좀 억눌렸었던 소비 심리가 좀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저도 지난 주말에 백화점 들렸다가 그 명품 매장 앞에 줄 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힘든 건 맞는데 소비 욕구는 또 좀 별개인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명품 불패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고가품 시장은 사실 불황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국내 코로나19 공포가 극에 달했던 지난 3월 국내 백화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 13개 유통업체의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6% 줄었습니다. 2월 매출 감소폭이 7.5%였는데 2배 이상 감소폭을 키웠던 겁니다. 특히 롯데, 신세계, 현대, 주요 백화점 3사의 매출을 봤더니 40.3%나 급감했습니다. 소위 명품으로 꼽히는 브랜드를 포함한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 역시 19.4% 꺾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외 브랜드 매출이 꺾인 것은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워낙 강력했던 탓에 이 꼿꼿했던 명품 시장도 꺾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진정세와 함께 또 가장 먼저 기지개를 켠 곳도 명품 시장임을 이번에 증명했습니다. 백화점 3사의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매출 동향을 살펴봤더니 해외 브랜드 매출이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어나며 전체 매출 신장을 주도했습니다. 이 연휴가 길었으나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보상 심리로 명품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현상을 일명 보복 소비라고 요즘 칭하고 있기도 한데 중국에서는 이미 명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곳곳에서 보복 소비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막혔었던 어떤 보상 심리 이것 때문에 보복 소비 얘기도 해줬고 특히나 5월은 평년에도 참 돈을 많이 쓰는 달이었잖아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선물할 일도 많고 하다 보면 소비 증대될 것 같고
그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어쨌거나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또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용처가 제한적이지만 어찌됐든 전 국민이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통업계 전반도 직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통업체들도 이 점에 주목하고 각종 마케팅을 쏟아내며 이 저마다 소비자들 지갑 열기에 한창인데요. 다만 백화점이나 마트와 달리 출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면세 업계인데요. 해외 하늘길이 열려야 이 면세점들도 숨통이 트이는데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보니 면세 업계는 이번 황금 연휴 특수도 그냥 지나쳐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것이 그 면세 재고품들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정부가 한시적으로 좀 이런 재고품들을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팔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팔리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관세청은 이 매출 급감으로 씨름하고 있는 면세 업계를 위해서 6개월 이상 장기 재고품에 대해서는 국내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시중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면세점들은 해당 재고품들을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서 수입한 뒤 국내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관세청은 그 규모가 1,600억 원어치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백화점은 아무래도 신상품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백화점보다는 아울렛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명품 재고품들을 포함해서 화장품이나 패션 등 다양한 상품들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일반 유통업체에서도 동일 브랜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들과의 협의와 가격 책정이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세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실제 소비자들이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면세 재고품들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가격은 아울렛이나 온라인몰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반 유통업체로 넘어오는 순간 면세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이 붙어서 원가 자체가 높아지고 또 아울렛이나 이 다른 유통업체와 가격선을 맞추지 않으면 협력사들이 상당히 반발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최보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